그럼 검사가 또 달달 말아가지고 기소를 해요. 그럼 법원은 검사의 기록을 보고 또 유죄 판결했어요. 그 대법원까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서 한번 잘못 쓰면 대법원 판결까지 그대로 경찰 조서가 연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단을 없애려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경찰의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이게 사실 아니다. 그때 경찰이 뭐 기분 나쁘고 막 협박을 해서 이렇게 조서를 작성했지만 나는 이게 사실 아니다. 부정하면 증거 능력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라 경찰 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어졌어. 근데 검찰은 그래도 봐줬는데 요즘 검찰 파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312조 1항도 개정해서 검사한테 진술조서 받은 것도 법정에서 저거 사실 아닙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정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검사나 경찰 가서 절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알려줄 이야기는 여러분이 무슨 사건이든 간에 자기가 죄를 인정해서 자백한 사건이 아닌 이상 뭐 죄를 인정해서 자백할 것이야 그러면 자백해가지고 검찰의 진술에서 빨리 좀 선처를 받는 게 좋겠죠. 그러나 억울한 건 부당하게 자기가 기소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동훈 장관이 말한 방어권을 행사해서 싸워야 되겠죠. 싸우는데 검찰에 불려가서 말 많이 하는 놈은 죽는다. 판사 앞에 가서 말 안 한 사람은 죽는다. 이게 법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검찰에 가서는 말하면 안 돼요. 왜 말을 해? 나를 죽이려고 뭐. 아니 내가 죄가 인정이 돼서 자백하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내가 지금 억울하게 나를 표본 수사하고 있는데 왜 가서 말을 해? 저는 만약에 지금 검찰이 저를 소환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검찰이 소환하면 검찰청 앞에 가서 제가 대국민 투쟁 선언문을 내가 고소문을 남겨보려고. 아니 검사님들 내 주변 사람들이 말이에요 60명 70명 뭐 6번 60번 70번 압수수색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370번이나 압수수색 때문에 그렇게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랑했어요. 아니 증거가 차고 넘치는 장관이 왜 나한테 진술을 들려고 그래? 그럼 증거 차고 넘친 거 가지고 기소하세요. 근데 법정에서 싸울 테니까 나 검사님 당신 앞에 가서 한마디도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검사 앞에 가서 오ral 때 가면 절대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 제12조에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즉 묵비권을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한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서에다가 검사님 묵비권 행사다 이렇게 써주세요.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묵비권을 이때 피의자 묵비권을 행사 타이핑하면 사인해주고 이걸 끝냅시다. 조서 받지 말고. 당신 조서 아무리 써봤자 법정에 가서 이거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 나한테 뭐 말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 가지고 금융 계좌를 압수수색했든지 우리 집을 압수수색했든지 뭐 가지고 해봐라. 검사들이 우리 집을 다 압수수색을 해보고 이 송영길이가 24평이 전세아파트 살고 있느냐고 뭐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와서 다 뒤져보니까 제 아내가 무슨 금붙이 하나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송영길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된다는 말이 들려요.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검사 앞에 가서는 말하면 안 된다. 판사 앞에 가서는 말을 안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대의 형법과 그 이전의 형법의 차이는 원인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입니다. 즉 소추기관과 판결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근대 형법입니다. 소추기관과 판결기관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원님이 그냥 검사 판사를 겸해가지고 야 이놈아 미제를 내가 알렸다 뭐 거짓말하고 매우 처벌하는 토종협회에서 자백을 받아서 유죄를 인정하는 그런 전근대적 형법이었습니다. 근대 민주국가의 형법은 다 이게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소추기관인 검사와 판결기관인 판사가 분리되어 있어서 판사는 법대에 앉아있으면 검사하고 내 피고인은 서로 이제 대등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둘이 싸우는 둘이. 그렇죠? 둘이 싸우는 상황 판사하고 동급이 아니에요. 검사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과 둘이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의 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란다의 법칙이라는 말처럼 검사 수사기관이 나를 자꾸 수사할 때 당신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받아내면 증거 능력이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의 돈을 받아서 대등하게 싸워서 형사소송법이 307조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증거 인정하는 2항에 따르면 그 증거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증거 긴가민가하다. 긴가민가하면 안 된다. 긴가민가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그러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문을 보면 유죄의 의심은 가나 합리적 의심의 침범을 명할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형이 없음 처분을 한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한다. 이런 판결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10명의 법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근대 민주국가의 모든 헌법의 원리. 그것은 하나님한테 가서 재판받아라. 이것은 양심의 재판을 받아라. 그 범죄까지 잡으려고 검찰권이 칼을 빼고 나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범죄 집단이 되고 개인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검찰권이 남에 대해서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영역까지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심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주겠다. 그만큼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숨은 범죄까지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가정집까지 검사가 칼 들고 침입하면 그 사회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해라는 것이 그 형법의 보충적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심스러울 때 검사의 이익으로 다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울 때 검사이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유로 이런 원칙이 가장 지켜질 때는 언제냐? 검사가 비리 불법 검사 수사할 때 이 원칙이 지켜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지켜져요? 검사를 수사할 때는 여러분 조성이라는 분이 김웅 검사하고 손주성 검사랑 서로 쪄가지고 민주당 쪽 사람 몇 명 고발했잖아. 손주성이가 고발장까지 있어서 김웅 고발사주 국민의 국회의원한테 그 고발장을 전달해서 김웅이 조성한테 줘가지고 이것도 여의도가 있는 남부지검에다가 고소장을 접수해라. 이게 녹취록 다 들으셨죠? 예. 생생한 김웅 국회의원과 조성의 시간에 녹취록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웅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검사. 정말 신기한 법규인데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뭐냐? 손준세가 작성한 고발장이 김웅한테 아는데 김웅한테서 조성한테 갈 때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혐의로 한다라고 결정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그 제3자가 누구냐? 그럼 검찰이 제3자를 밝혔는데 지금도 못 밝히고 있어요. 유령인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뭐 자기들 봐도 부끄러울 정도의 법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 이정근이라는 사람의 녹취록을 가지고 지금 온 민주당을 들쓰고 송영길을 잡으려고 20명 국회의원의 이름을 밝히고 이 난리를 치는 이 검찰이 명백하게 조성과 김웅관의 녹취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보승 의원 분리를 저질러서 그 전 남편 조성환 사람이 자기 아내 황보승이가 평소 장롱에 모아놨던 불법 정치자금과 그 돈을 나눠준 사람의 이름 명단 66명을 쓰고 제1면에 원희룡 500만 원 일어나는 명시된 문서가 발견되고 사진을 찍어서 보도가 되고 했음에도 지금도 원희룡을 소환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있죠. 김연아 녹취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범죄 이런 것들이 돌아가신 노회찬께서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만 평등하다. 나머지
4,999만 명한테는 불평등하고 아하. 만 명한테만 평등한 이 법이 되고 있다는 패러디를 우리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에게는 왜 그렇게 헌법 원칙이 잘 적용되는지 모르겠어. 증거 불충분, 다를 개연성이 존재한다. 합리적 의심이 침동을 명할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 검사들이 하는 말이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검사 출신 여기 또 와 있고 검사 출신한테 여러분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1도, 2부, 300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범죄가 생긴 1부 첫 번째 부인은 2번 도망친 세 번째 백을 도망. 이게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1도, 2부, 300. 검사들이 자기들이 검권을 행사해 왔으니까 자기들이 수사할 때 너무 무서워합니다. 오죽 했으면 윤석열 특검이 조사할 때 같은 연속 24일 공기였던 정창훈 검사가 투신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자기들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서 검사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검사를 뭐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이냐.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페이스북에다가 이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그 비판을 했습니다. 기소 편의주의라는 말 그대로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편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기소시켜. 편의보다가 조국이 전 문제 있어. 야, 저 수사해봐. 기소해. 이문정 검사가 요즘에 정말 용기 있게 인터뷰를 많이 해서 검찰의 외부 사정을 알게 되죠. 이문정 검사가 그러잖아요.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싸가지 없다고 저 새끼 구속시켜. 바로 잡아다가 압수수색해서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층 있는 사람들은 야 죄가 없는데 뭐 두려워하냐 압수수색을. 이건 그게 정말 속편한 소리지. 아니 우리 모든 국민들 아무나 압수수색이라도 다 뒤지면 우리가 특별히 오줌상도부터 안 걸릴 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부님처럼 정말 순백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패널 시절만 고해성사 건에 정말 죽을 죄를 서롱빛처럼 죄를 갖다 항상 자백하는 게 우리 삶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왜 검사는 제일 도망가? 그래서 이러한 이 검사들의 이러한 그 특권, 이 검사들은 사실상 그 불기소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 아까 영장도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소도 검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 기소할지 말지는 검사의 결정이에요. 조금 기소할지 말지. 그 기관장이 보통 이제 그래서 광주시검장으로 내가 부임한다. 모든 우리 검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위 특수검사들 아주 안 좋은 좀 법적 의식이 부족한 검사들, 윤석열 그 검사 같은 그런 스타일의 검사들은 딱 보면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저도 인천시장 때는 인천시장이 인천지검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뭐 이 기관장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해요. 막 여기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이 광주지검장, 뭐 한 번씩 회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그 지역 방위협의 의장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위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그 기관장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문정 검사 말고 저도 실감이 나는데 모여가지고 세무서장이 목이 뻣뻣했다 이거죠. 그날 회식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지검장으로 치는 돌아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이제 구속시켜. 바로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압수수색해가지고. 제가 인천에서 그랬어요. 인천에서도 무슨 기관장 모임이 있었는데 뭔가 좀 말을 많이 하고 이 지검장이 그 듣기에 좀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돌아와서 저 싸가지 없이 저거 수사해. 특수부가 바로 수사해서 그때 바닷모래 불법 채취 사건에서 싹 구속됐습니다. 인천에 기업이. 그리고 검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검사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래요. 골프장에 부킹 요청했는데 우리 인천에 모 골프장입니다. 부킹을 그때 뭐 다 바뀌어서 잘 못해줬고 바로 그 다음에 그냥 전부 압수수색해가지고 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다 구속시켜버렸어요. 골프장 주인. 이게 검사.
무소불위는 무소. 옛날에는 보안대가 있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정원이 있어가지고 겁이 나서 못했어요. 근데 그게 다 민주주의의 가장 보고의 검사들이잖아요. 국정원도 없어졌어. 국내 수사권도 사찰도 안에 기무사도 있어요. 민간인 사찰도 안에.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이 갖게 됐어요. 우리 광주 시민들이 광주 항쟁으로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신장로 따라오니까 무슨 개구리가 뛰어간다고 그 민주화의 성과를 검찰들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제 검찰의 독재의 피해를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어둠이 짙은 새벽이 오기 전에 단계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하는데 증거의 법칙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10조에 따라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한정 의심이 없는 증거. 제가 태블릿 PC 가지고 제가 변희재 씨 가지고 내가 한번 거들어줬던 이유가 아니 한동훈이가 현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장시호가 현대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장시호라는 그 최수실 조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지가 이뻐서 아이스크림도 뭐 주었다고 자기가 한동훈 장관이 인터뷰에 자료를 해놨어. 그래서 장시호가 제2의 태블릿을 갖다 줬다는 것이 최수실 거라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정황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변희재 씨가 책으로 3권을 써가지고 내가 뭐 읽어봐야 된다. 그거 읽어봤더니 함정 의식이 돼요. 함정 의식에 침묵을 명할 수가 없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최수실 것이 아닌 김한수 행정관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밝혀내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진작에 변희재 씨가 매주 한동훈 장관 집 앞에 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도 오발도 안 하고 고소 취소도 안 되고 있어요. 통과 취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고발을 해라. 왜 이렇게 고발을 하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강요물이 왜 이거는 존재가 무거워서 입을 닫고 있냐고. 그 촉새처럼 모든 것에 참견하고 그냥 대답하는 사람이 왜 변희재에서는 침묵을 금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뭐가 자기한테 팽기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한동훈 장관 유튜브 나중에 보시겠지만 변희재 고발하십시오. 빨리. 성녀상 청구하고 스토커 위반 고발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강기국 기자가 한 번 찾아갔는데 스토커 위반 고발하고 그리고 매주 찾아가는데 고발 안 하고. 아하, 그러구만. 우리 안혜욱 씨가 여기 와 있습니다. 안혜욱 씨도 구속 안 됐죠? 검찰이 영장청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 중리에 보면 안혜욱 씨가 경북 경찰청이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이가 돼가지고 압수수색도 하고 이 영장을 이제 경찰이 할 수 없으니까 검찰에다가 영장을 안혜욱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주시라고 신청을 했어요. 제가 아까 강의한 것처럼 신청했는데 검사가 이 속으로 얘기했죠. 이 경찰 놈들이 모든 놈들이 지금 긁어 무서운 만들려고 모든 영장이 아니라 영장 기간 영장 전부 검찰이 안 해고 있어요. 그래서 잡혀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잡혀가고 근데 안혜욱 씨 말씀 들어보니까 안혜욱 씨 영장 압수수색하면 거기에 수많은 증거물이 많이 있는데 왜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인 거죠. 불리한 것은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이문정 검사님이 말한 대로 공익의 대변자, 정의의 대변자인 대한민국 검사라고 한다. 우리 아들딸을 서울고시시키고 평검사 시킬 때 이런 거 하고 시키지 않았잖아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고 범죄인을 처벌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라고 우리가 우리 아들딸을 공부시켜서 검사를 시켜놨는데 그래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 되겠냐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대다수 검사는 안 하지만 자괴감에 빠져있는 검사들이 많은 거고 이문정 검사님의 말에 공조한 검사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학교 검사들이 검사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패거리거든. 패거리. 그냥 계보가 있어요. 검사 저렇게 쭉 계보가 있어요. 누구 계보? 박영수 계보 아니에요. 우선은 박영수, 한동훈 지금 1차장, 4차장 이두봉, 박찬호, 한동훈 다
많이 그 특수부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어서 사람을 계속 끌고 올라가. 그래서 라인을 잘 타야 돼. 그래서 쭉 올라 중앙지검장 그대로 때 있었던 사람을 대검찰청에 그대로 데리고 갔고, 아니 하다못해 광주지검에 있을 때 수사대장을 했던 사람 이번에 시장위원장까지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 양반 이게 뭐죠? 네? 이계환? 뭔지 모르겠고 어찌됐건 이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 바로 특활비라는 아닙니까? 특별히 이부하는 검사의 활동을 위해서 비밀이 주는 경력금이 특활비라는 특활비. 이 특활비 뭐냐? 자기 사적인 조직관리 비용, 국가의 공적인 기밀 수사를 위한 수사비가 아니라 윤석열 계보, 한동훈 계보, 박영수 계보 자기들 검찰 조직, 사조직을 군부의 하나의처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조직관리 비용이고, 이것이 대통령까지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선거운동입니다. 자기가 특별히 바로 조국 수사 사건에 예를 들어서 뭐 월성 원자력 사건, 무슨 사건의 수사검사한테 특별하게 특활비를 더 내려줬다는 것은 일종의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5억이 넘어야 되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을 때려야 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짓을 국가 예산 290여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닦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송영길 돈 훔쳐가지고 무슨 대역죄를 진 것처럼 칼들고 달려오는데 거기에 정말 제가 자다가 몽둥이를 쫓아오고 싶은 생각이 불뚝불뚝 나서 우리 제 아내가 사모라고 올 때가 많았어요. 거기에 그런 검사들한테 깨갱한 거 숨어가지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민주당 쫄보가 돼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 중에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소추하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검사는 지금까지 3,000명의 검사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탄핵 소추가 된 적이 없다니까요. 기막힌 특권 아닙니까? 탄핵시켜야 합니다. 이런 특권에 검찰 독재 정권을 놔두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건 도대체 뭔 소리예요? 뭐 한국을 자는데 부장 기재를 자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국가의 3대 상권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면 국가원의 작동 순서가 입법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 행정이고 사법이라고 했습니다. 입법이라는 건 말그대로 여기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 많이 오와 계십니다만 흩어지는 구슬이 서버라도 떼어야 보이는 것처럼 흩어지는 국민의 뜻이 어떤 게 다수인지 뭘로 확인하겠어요. 다 자기가 국민을 대표하는 거. 그러니까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되면 다수당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 국가가 통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입법부입니다.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국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입법기관입니다. 입법, 그래서 사법, 행정. 그 법이 만들어지면 법의 기초에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희룡이처럼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노영우 국토부 장관 광주에도 나 제 친구입니다. 노영우한테 그랬어요. 아니 노영우도 국회의원 나오는데 뭐하고 있냐. 네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후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서 정말 준엄하게 비판하고 꾸짖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은 저게 마지막 국토부 장관의 노영우가 국회의원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국기 문란 행위, 국가 권력을 위해서 모습으로 중점을 지처가와 지 마음으로 닦아버리라고 마음대로 바꿔버린 이런 기가 막힌 국정농단 사안에 대해서 이 원효이가 눈이 돌아가지고 김건희 전화를 받았더니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안 해! 무슨 초등학생들 안 해놨어. 탄핵시켜야 합니다. 이 이거는. 국가 행정이 말이 되는 게 도로 기본 계획이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모든 법에 따라 계획을 지 마음대로 지가 대통령 아닌 사람이 안 해. 대통령 상의 안 했어. 김건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영 저는 대동부를 나오고 노영이는 저기 광주로 나왔는데 노영 장관을 했어요. 쓸데없이 뭐 선거도 도와주기 말고
당장 준비를 해서 원희룡 듣거라. 노영욱이 내가 전임 장관, 이 선배 국토 장관이 다음과 같이 한숨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소영 어머니한테 일타하는 사람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가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공익을 대표하고 얼마나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검사함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본분이 있는 거잖아요. 검사는. 검사는 그렇잖아요. 검사는 자기가 뭘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잘했니 못했니 를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창조적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려서 다리를 건설하고 산업을 유치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먹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에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항상 사고 터지면 압수수색하는 게 전문이죠. 네, 그 사고를 도둑놈 예방할 능력이 없어요. 예상이 안 돼. 아무것도 못합니다. 검사는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고가 나고 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그 뒤에 수사하는 그걸로 평생 산 사람 아니에요. 야식이 수사해, 압수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압수하고 구속시키고. 그래서 그게 전문가가 됐다고 용기 요청을 보는 박대출 정책이거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입시 비리를 수사해서 자기보다 많은 입시 전문가라고 이주호가 용기 요청을 보는데 그런 양반이 왜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까? 이주호 장관이. 저랑 같이 국회의원 해봤지만 그 전자는 양반이 그 돈 보고 살기 없어서 장관 월급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비굴한 북한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뭐 낙엽 타고 무슨 낙엽으로 뭐 강을 넘었습니까? 솔방울 술터 만들고. 아니, 수사했으니까 전문가가 된다고? 강남에 이제 김관영 지사 고발해서 이제 전라북도 압수수색해가지고 재벌이 지금 다 전라북도에다 떠넘기고 지역감정까지 선동하고 이 더듬이가는 김기현의 말 수준을 보면 국정기 지대당 대표가 국회 판사단 양반 저렇게 수준 이하에 도대체 더듬이 없이 그냥 아무데나 투입한다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사실상 전당대회 룰을 바꿔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출마도 할 수 없도록 30%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전당원 투표로 당규를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 직속 부위원장이었는데 대표 나가고 사퇴된다 그러니까 사퇴를 안 받아도 그냥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잘나오네. 너는 불신임한 사람들을 표시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불신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경원 똑바로 지금. 그 다음에 안철수는 바보처럼 왜 거기 가서 부산국회 되냐고. 안철수 씨 만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당신 과기부총리 돼서 당신이 생각하는 과학기국의 이 대한민국을 검사 출신 윤석열이 잘 받아주겠냐, 율륭한 행정가 이재명이 더 잘 받아주겠냐 생각을 해봐라. 제가 소름 쉴 수 없이 막 메시지 보내고 안철수 후보한테 그랬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갑자기 밤에 그냥 빨간 넥타이 메고 나올 때부터 갑자기 그러는데 TV 토론 끝나고 그날 저녁에 장재훈이 집에 가서 그냥 야합을 해버렸는데 지금 손가락 자르라는 말을 제가 못 하겠어요. 손가락 잘라야 합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 놈새끼. 그 안철수 못 썼으니까 이 한때 우리 광주에서 얼마나 미워졌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괜히 당대표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공정 관리를 당대표 경사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그나마 살았을 때 다 벌써 끌려가다가 완전히 더블 스코어로 김기현한테 져버렸어요. 이번에 국회에 공천이라 줄지 모르겠어요. 바보 철새. 이번에 주고 만약에 공천 맞으면 못 읽고 알고 있어. 그러기 전에 카르페 싸워야 되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안철수 우리 의원님 이걸 보고 있으면 제 충분하게 충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안철수. 한국도 지금 서쪽에 오기 전에 빨리 카르페 싸워야 돼. 지금 윤석열 옆에 검사들이 다 작가한다고 지금 이 국민의 복귀위원들 옥자로 지금 도를 내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부터 카르페가 싸우죠. 오늘 김웅이가 말 잘했더만 오랜만에 말 잘했죠. 김웅이가 뭐라고 했잖아요. 김무기요? 이번에 박정훈 대령
그건 시켜다니까 말이 되냐고 김문규가 저게 지금 선거가 가까이 오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마디씩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국민의 이제 오늘 저녁 KBS 뉴스에 또 심각한 상황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제8조 우리 대한민국 헌법 8조가 정당을 특별하게 보고 있는데 정당은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8조 3항에 따라 국가가 정당의 운영 경비를 수백억씩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은 송영길이 도봉투 때문에 이원석 경찰청장이 정당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라고 나를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원석 경찰청장이 우리 광주 동성중학교를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이원석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반도 돈봉투 70만 원 받은 사람이 어떡할까요? 안태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회식하면서 70만 원 특활비를 봉투로 받은 사람 이원석. 그런데 이 양반이 진동으로 합시다. 이런 또 뭐래?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앞에? 핸드폰을 울려보니까 헷갈려보잖아. 이원섭인가 뭔가. 아니 도봉투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대한 이 우리 도봉투를 가지고 중대한 정당의 민주주의 위반을 하는데 윤석열의 저러한 사실상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정당 대표 경선의 개입이야말로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민주성을 파괴하고 자율적 결정을 파괴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오랜만에 발표를 하는데 이럴 거면 그냥 김기현 당대표를 임명을 해버리지 뭐라고 쉬워하냐고 북한식 무슨 선거도 아니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김기현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그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용비어천가만 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쉴드를 하고 저게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나서 그 비디오 영상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지워버리고 싶은 거지 하고 있는 얘기 그렇지 않겠습니까?